네, 4부입니다. 마지막 4부인데 4부는 솔직히 우리 양인수 의원님 계신 곳이 실질적으로 뭐 강남 8학군에 속할 정도 제주도. 아, 예. 왜냐하면 교육 1번지죠. 여고가 다 있잖아요. 예, 13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옛날에 노영 쪽이 워낙 전했지만 이제는 젊은 분들이 다 아라 쪽으로 하니까 학교 맞습니다. 특히 여자 학생들이 몰려 있는 데가 또 아라동이다 보니까 근데 참 이거는 우리 양수 의원님이 뭐 저한테도 얘기했지만 목숨 걸고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저 통합버스. 왜냐하면 그 근처에 사시는 분 말고 좀 멀리 있는 분도 있으니까. 교육청 학생 통합버스 예산 축소됐다면서요. 그래갖고 이 학생들한테 솔직히 여학생들이 10,000원 차가 오면 10,000원 버스가 오게 되면 특히 외도 같은 경우 보면 못 하던 그래요. 여학생들이. 못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힘들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여건인데 이번에 이거 관련해 갖고 뭐 교육청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오영훈 지사님 상대로 도정 질의도 했는데 그 배경하고 그다음에 그 오영훈 지사 답변 여부 향후 이 가능성 여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뭐 교육청에서 통합버스를 지원했던 부분이어서 왜 도정질의 때 하지 좀 생뚱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생뚱맞는 게 아니라 그 도와 교육청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의 경우는 도의 몫이 역할이 맞고 근데 이제 교육청의 지금 어려운 상황도 공유할 겸 교육청이 어려우면은 어떻게든 그 학생들이 안전한 등하기 위해서 도의 책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 상황을 좀 전달해 주신 건 전달은 드렸거든요. 이게 알고 있는지 궁금도 해서 일단 교육청이 그 올해를 일몰로 해서 그 동지역 통합버스 지원은 뭐 그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올해까지 지원하기로는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올해로 일몰한다면 일몰 기간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도하고 협의됐는지 그리고 협의돼서 이 통합버스가 안 됐을 때 우리 그 학생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등하교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이때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니냐 형태로 나온 부분은 많이 아쉬웠고 도도 혹시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도는 알고는 있었대요. 근데 이게 문제는 도 또한 그러면은 이거 준비를 했느냐 못했거든요. 그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쪽에서 뭔가 푸시를 해야 이쪽에서 뭐 교육청에서 안 해보니까 서로가 이제 이제 그냥 어느 한쪽이 하겠지 해서 기다리는 건지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아라동에 있는 여고 여중을 온 이유가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추첨으로 된 친구도 많거든요. 일명 뺑뺑이. 그렇게 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추첨해서 왔는데 갑자기 지원하던 걸 왜 끊어?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이거 안에서 이제 상당한 걱정들이 이제 민원으로 나왔고 그래서 좀 저는 국연지책으로 교육청이 그럼 50% 지원할게라는 안을 지금 내놨어요. 예산도. 근데 그 50%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도 그러면은 아이들의 그 친구들의 반만 안전을 하고 반은 알아서 하라는 건 또 교육청에서가 그거에 대한 안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50% 줄 테니까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학교가? 그럼 학교에다가 엄청난 그 안전에 대한 행정적인 그 책임을 넘겨버리네요.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만약에 교육 행정 질의가 있었으면 교육관님과 더 자세히 논의할 건데 이 부분은 뭐 다른 형태로 논의할 예정이 있지만은 우선 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냐 당장 뭐 교육청의 예산 부족 그리고 이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그러면 대중교통을 어떻게 그 안전한 등하교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다행히 이 과정 안에서 그 신성 여중고 친구들이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그 지혜를 모아갖고 만든 버스 노선이 있어요. 491번. 이 되게 이 로컬 버스로 잘 만들었거든요. 이게 한 25분 동안에 그 돌아요. 그 지역 안에서. 그리고 이용률도 워낙 이제 중앙로로 그 나오기 편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학교 시간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 그렇지. 그 지역 주민들도 그 부분이 좀 불편하고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등교 학교 시간에만 아니, 등교 시간은 안 넣어요. 지금은 학교 문제만 있었으니까 등교는 이제 타고 그 교통버스 통학버스 타고 왔었고 이제 학교가 할 때는 좀 다른 시스템이 좀 달리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491번이라는 노선을 우리 학생들이 같이 만들어 주셔갖고 물론 도에서 지원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건데 그 운행이 좋은 예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좋은 예를 학교 주변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환승하는 시스템은 거의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환승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 친구들이 갈 곳으로 움직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라동이 아까 13개 학교 중에 중고등학교가 되게 많고 그 친구들이 빨리 중앙로, 우리 단선도로인 중앙도로만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혼란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대중교통 체계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게 여타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지원하냐면 지금 제주도 대중교통에 저는 가장 걱정이 지선하고 간선이 정확한 구분이 없습니다. 간선은 간선으로만 다니고 지선은 짧게 돌아주면서 그 도민들을 안전하게 좀 다니게끔 해줘야 되는데 거의 모든 체계가 간선 체계로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럼 배차 간격 하나를 추가하는데도 그 시간 때문에 별로 효과도 안 나고 그러면은 간선하고 지선을 정확히 구분해주고 이런 지선을 로컬 버스 형태로 돌려주면은 저는 배차 간격의 문제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하나만 추가되더라도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대중교통 전문가분들에게 만나보면은 지금의 시스템을 지선 간선만 정확히 구분해서 해주더라도 상당히 그 안정화되고 적은 범위 돈으로 지금 거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등하교 문제가 이제 거론된 이상 이걸 기회로 좀 대중교통에 대한 그 도민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방향의 어떤 보완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도정지를 드렸고요. 뭐 지사님도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공감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는 좀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로컬로 해서 하는 부분은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이번 도정지에서 좀 답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부정적 답변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네네. 왜냐면 이게 서울 안에서도 서울은 지하철이 간선이고 마을버스가 지선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을버스 체계들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만들어진 사례들이 있어서 그날도 제가 한 마포구랑 몇 개의 사례를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컬버스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은 제주도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제주의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안정적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서 좀 관심 갖고 같이 보자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영훈 지사님이 시설관리공단 하면서 예. 얘기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일명 간선, 지선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을버스, 예. 그 지역에 맞는 그 마을버스, 예. 그 만드는 것도 아마 공약이나 뭐 어떤 뭐 시스템을 내놓으면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말씀이 없으시나요? 아마 그 상이 안 떠오르면은 아까 얘기했던 491번 같은 노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마 저는 그 고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라동에는 491번 우리 그 신성 여중구를 중심으로 도는 그 로컬버스도 있지만은요. 첨단과학단지로 제주대학교 와서 도는 로컬버스도 있거든요. 그 첨단과학단지를 도는 로컬버스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요. 예. 그럼 사례가 두 군데나 있고, 그 첨단과학단지는 더더욱 짧거든요. 한 20여 분 정도면 돌고 나와서, 예, 제주대학교에서 환승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만족도도 있고, 오히려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 볼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등교 시간하고 학교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가고, 예. 그 외의 시간에 좀 널널하게. 예, 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면은 저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배차간격이란 이 하다못해 그 지선 버스 중에는요, 그 월평에서 출발해서 저기 부두까지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1시간 넘는 배차간격이 생기면은 한 대를 더 넣어도 이거는 그걸 줄이기가 효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여기서 부두에서 올라가
그것도 애매모호고. 그 간선도로로 가고 그 간선도로까지만 가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환승하면 되니까.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차 타고 환승하는데 큰 부담 없고 환승을 어떻게 잘 시켜줄 것인가만 더 고민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걱정한 거는 제주도 교육청은 솔직히 예산이 마이너스니까 예. 도에서 말씀 잘하셨지만 교육행정질이 교육감이 상대로 질의하는 것보다 예. 도지사 상대로 질의하는 게 이 부분은 예산이 아무래도 교육청의 예산이 아마 인건비만 한 70%에서 80% 될 거거든요. 네. 거의 다 예산을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적다 보니까 네. 아마 도에서 아마 질의 어떤 예산 지원 이게 없으면 아마 힘들 거라 보는데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학생들 특히 요즘 참 무서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참 무서운 세상이라고 남자친구는 그렇다 치죠. 남자친구도 남학생들도 뭐 위험에 노출하면 안 되지만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좀 흉흉합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걱정이 많긴 하는데 더더욱이나 그 학교로 가는 길을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은 더더욱 안전이 담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현수 의원님하고 오늘 뜻깊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 특히 아라 쪽에 제가 아라 쪽에를 예전에 많이 가봤는데 요즘 못 가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 자주 와주십시오.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질문지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도정질이 하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인데 제가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그 기회를 삼아갖고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고. 아유, 감사합니다. 지역적으로 이쪽이 그러니까 지금 양현수 의원님 쪽이 계신 쪽이 워낙 교육 1번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제주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그 앞에 나아갈 길을 잘 잡아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또 늘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또 많이 그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